3년간 일했는데 월급 80만 원, 방글라데시 노동자의 눈물.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은 정말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건을 가져왔습니다. 한국에서 꿈을 꾸며 3년을 버텼던 한 청년의 이야기인데요. 아침 7시부터 밤 11시, 때로는 새벽 2시까지 일했지만 통장에 찍힌 금액은 고작 80만 원에서 95만 원 사이였습니다. 사장은 숙식 제공했으니 문제 없다고 했죠. 여러분, 과연 밥 한 끼와 컨테이너 숙소가 노동의 대가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2019년 3월 15일 인천국제공항에 한 청년이 내렸습니다. 방글라데시 출신의 29살 라힘이었습니다. 그의 가방 속에는 고향 마을에서 빌린 1200만 원의 차용증이 들어 있었어요. 한국어는 단 한마디도 몰랐지만 그가 아는 유일한 한국말은 열심히였습니다. 공항 밖에서 기다리던 58살 김철수 사장은 라힘의 어깨를 두드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가혹한 시작이었는지 라힘은 그때 몰랐겠죠. 경기도 시흥시의 한 금속 가공 공장. 라힘은 도착한 다음 날부터 기계 앞에 섰습니다. 오전 7시에 시작해서 밤 11시, 때로는 새벽 2시까지 이어지는 근무였습니다. 김 사장은 한국 적응할 때까지만 조금 힘들다며 등을 두드렸지만 적응이 끝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매달 25일 라힘이 통장을 확인하면 찍혀 있는 금액은 늘 80만 원에서 95만 원 사이였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 시급 8,350원으로 계산하면 한 달에 최소 174만 원은 받았어야 했는데 말이죠. 2021년 11월 라힘은 같은 공장 네팔 출신 동료를 통해 인천 외국인 노동자 센터를 알게 됐습니다. 43살 상담사 박지영 씨가 라힘의 통장 사본을 받아든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3년간의 입금 내역을 모두 합쳐도 3,200만 원. 정상 임금이었다면 최소 6,500만 원은 받았어야 할 금액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무려 3,300만 원이었던 거죠. 용기를 낸 라힘이 사장님, 제 월급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라고 말했을 때 김 사장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방값, 밥값, 내가 다 됐잖아. 전기세, 수도세도 다 내 돈이야. 그거 계산하면 네가 오히려 더 받은 거야. 라힘은 자신이 잠들었던 컨테이너 숙소를 떠올렸습니다. 여름엔 찜통, 겨울엔 냉동고 같았던 그곳. 그곳이 적정한 대가의 기준이 될 수 있었을까요? 2021년 12월 3일 라힘은 고용노동부 인천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공장을 방문해 장부를 확인했는데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 사장은 장부를 2개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관공서 제출용으로 최저임금을 맞춘 허위 장부, 다른 하나는 실제 지급 금액이 적힌 진짜 장부였죠. 그런데 김 사장은 감독관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다 이렇게 쓰는 거 아닙니까? 2022년 2월 라힘은 미지급 임금 3,300만 원과 손해배상 1,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9살 변호사 이수진 씨는 이 사건을 무료로 맡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임금 체불이 아닙니다. 외국인이라는 약점을 이용한 조직적 착취입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재판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된 건 딱 2가지였어요. 첫째, 라힘은 2020년 7월에 비자가 만료된 이후 이른바 불법 체류 상태가 됐는데요. 그 기간에 근로계약이 유효한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말하자면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 일상으로 따지면 규정에 어긋난 상황에 있다는 이유로 일한 대가를 아예 받지 못해도 되는가와 같은 질문이죠. 둘째는 서면 합의 없이 숙식비를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한 것이 적법한가의 문제였습니다. 이 2가지가 이 사건의 모든 것을 가르는 핵심이었습니다.
원고 라임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3년간 받은 총급여 3,200만 원은 최저임금 기준 6,500만 원에 크게 못 미칩니다. 숙식비를 공제하려면 근로자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합의는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루 평균 14시간에서 16시간 근무를 했지만 연장 근로수당은 단 한 번도 받지 못했고요. 게다가 비자 연장을 여러 차례 부탁했지만 김 사장이 계속 미루며 방치한 탓에 불법 체류 상태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라임의 요청에 김 사장이 바쁘니까 다음에라고 답한 메시지 기록이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피고 김 사장 측은 이렇게 맞섰습니다. 숙소, 식사, 공과금 등을 제공했고 그 가치가 월 60만 원 이상이라고요. 또한 2020년 7월 이후 라임은 불법 체류자였으므로 그 기간의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한술 더 떠서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인보다 생산성이 낮아서 임금을 차등 지급했다고도 했습니다. 비자 연장을 요청한 적이 없으며 불법 체류의 책임은 전적으로 라임에게 있다고 했죠.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불법 체류 상태가 됐다는 이유로 그 3년간의 땀과 노동의 대가를 돌려받지 못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국적과 체류 자격에 상관없이 일한 만큼 받아야 하는 걸까요?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판사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투표에 참여하신 후에 실제 판결을 확인해 보세요. 과연 법원은 라임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아니면 김 사장의 논리를 인정했을까요? 이제 실제 판결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2022년 8월 12일 법정에서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불법 체류 여부는 임금 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이미 이렇게 명시하고 있거든요. 불법 체류 외국인이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는다고요.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비자가 없더라도 일을 했다면 그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숙식비 공제 주장도 전면 배척됐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 13조 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제를 하려면 서면 합의와 함께 공제 금액의 합리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김 사장은 이 중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이중장부는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것이 단순 실수가 아닌 계획적 임금 체불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연장 근로수당도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출퇴근 기록과 동료 증인 진술을 종합하면 월 평균 80시간 이상 연장 근로를 했다는 게 인정됐고 근로기준법 저1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1,500만 원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미지급 임금과 지연이자 지급만으로도 손해전보가 가능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3,180만 원과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모든 근로자는 국적과 체류 자격을 불문하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이 판례가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든 불법 체류 상태든 실제로 일을 했다면 그 노동의 대가는 반드시 보호받습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임금 체불을 당한 외국인 노동자가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58이나 외국인 노동자 센터에 연락하면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숙식을 제공받더라도 임금 공제는 반드시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구두 약속은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입사할 때부터 모든 조건은 서면으로 남겨두세요. 이건 외국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버딩리가 도움이 됐다면 주변에 공유해 주시고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세상의 수많은 판례 속에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다음 판례에서 다시 만나요.